적은 상품 수로도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상위 노출이 중요한 거지 상위 노출된 상품이 아무리 많아봤자 매출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도 전국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큰 돈을 벌기 힘들 겁니다. 근데 돈을 왜 못 벌어요? 광고로 돈 다들 잘 번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 디테일하게 써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상위 노출을 시켜줄 거냐에 관한 그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를 무조건 늘려야 되는 거예요. 순위를 상승시키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를 늘려야 돼요. 그걸 어떻게 늘릴 것인가 관한 얘기를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기서 직접 입력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붙지가 않습니다. 네이버의 공식적인 답변은 태그 사전에 등록된 형태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반영이 될 때도 있긴 해요. 오히려 그게 버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기에 따라서 진짜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검색 인식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매출 만드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광고로 매출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상위 노출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어떤 거예요? 당연히 상위 노출하는 경우겠죠. 자, 네이버에서 정말 대표적인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지면이 있어요. 네이버의 검색창 바로 밑에 모바일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광고를 진행을 하잖아요. 하루에 매출이 이제 수천만 원에서 억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문제는 광고비가 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가 나왔을 때 매출이 발생을 해도 상위 노출에는 얼만큼 영향이 있을까요? 단 1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클릭을 해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도 내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이 순위가 올라가질 않아요. 하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간접 효과는 있어요. 이제 간접 효과로 고객이 검색을 다시 해서 유입이 되면은 클릭을 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하면은 당연히 상위 노출에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단순히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고객이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바로 구입한다고 해서 그게 상위 노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광고비를 써서 매출 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출을 만드는 방법은 이 상위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왜 상위 노출로 매출을 만들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상위 노출은 공짜로 고객 유입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돈을 안 쓰고 고객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거는 이제 상위 노출인 거죠. 네이버에서 잘 팔려면 무조건 상위 노출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잘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익이 크게 남으려면 상위 노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위 노출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아마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열망은 상위 노출입니다. 상위 노출. 상위 노출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상위 노출이 될수록 더 순위가 올라갈수록 매출이 늘어나니까요. 상위 노출이 되면은 과연 얼마나 팔릴까 말씀드리자면 제 상품도 처음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KF94 마스크를 제가 1등을 찍은 순간에 캡처를 떠놓은 캡처본인데요.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저도 당연히 구매 건수도 빵건이었고 리뷰수 당연히 빵건이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보이겠지만 스마트 스토어 등급도 없었습니다. 굿서비스라고 써 있었잖아요. 당시 이제 마스크 하시는 분들은 다 아셨을 건데 자, 이 KF94 마스크가 가장 큰 키워드였는데요. 이걸로 검색했을 때 제가 1등이었는데 참고로 1등부터 40위권까지 중에서 이렇게 등급이 없는 판매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저밖에 없었어요. 다들 뭐 빅파워 아니면 프리미엄 스토어 막 이러신 분들이 이제 상위 노출했었는데 저는 상품을 2022년 10월에 등록을 해서 그때 매출이 이제 400만 원대가 나왔었고 점점 상위 노출이 돼서 매출이 이렇게 오른 거죠.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변하냐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위 노출을 통해서 매출을 만드셔야 돼요. 이 상위 노출 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듭니다. 물론 배송을 보내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사입 판매를 하든 위탁 판매를 하든 그런 사입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별도의 비용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위 노출을 목표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나중에 가면은 이런 뭐 구매 건수나 리뷰 건수 이런 게 생기지만요. 이것도 제가 중간에 찍은 거라서 나중에는 훨씬 많은 리뷰 수까지 쌓였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쌓이지만 처음에는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요. 이것도 제가 이제 1까지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거지 리뷰 빵건에서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등급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냥 이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도
1위까지 가는데, 전국 1등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제 수강생 대표님 사례인데요. 시트 키워드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이분도 월 매출이 7천만 원 정도셨는데 2달 만에 2억 원대가 나오셨는데 매출이 약 3배가 넘죠. 거의 4배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런 것도 다 상위 노출 때문입니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에 공유를 해주셨는데 대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10위권 중에 7개를 상위 노출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10위권 상품 중에 7개가 이 대표님의 상품으로 도배가 된 거죠. 1등은 못 하셨는데 2등, 3등, 5등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상품이 진입이 되셨는데, 상품을 더 등록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상품을 여러 개 등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스토어도 제가 사업자 등록 처음 할 때부터 관여했던 스토어인데요. 보시면은 프리미엄 등급인데 상품 10개밖에 판매 안 하고 있어요. 10개. 100개, 200개 팔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스토어인데 적은 상품 수로도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상위 노출이 중요한 거지 하위 노출된 상품이 아무리 많아봤자 매출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우가 어떻게 되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네이버에서는 크게는 네이버 가격 비교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스토어라는 게 있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네이버 가격 비교 서비스가 있고요. 플러스 스토어라는 게 있죠. 자, 먼저 네이버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 봤었을 때 제가 이제 코카콜라로 검색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상품들이 점수에 따라서 이제 정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상품을 1등 상품이라고 합니다. 코카콜라 키워드에 대해서 1등 상품이라고 하고, 이걸 2등 상품, 이걸 3등 상품이라고 하죠. 이건 뭔가요? 이거는 광고 상품입니다. 돈만 내면 언제든지 전국 1등 할 수 있는 CPC 광고 상품이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입찰가만 높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도 전국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로 큰 돈을 벌기 힘들 겁니다. 근데 돈을 왜 못 벌어요? 광고로 돈 다들 잘 번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구조적으로 광고로는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입찰가가 높아질수록 상위 노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광고 상품은 입찰가가 높을수록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다들 그 입찰가를 마진이 거의 안 남는 선까지, 어떤 경우에는 적자 보는 선까지 이 입찰가를 높입니다. 어떤 목적성이 있으면 적자 보는 선까지 해서 입찰가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광고로는, 큰 키워드로는 마진이 남기가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너가 광고를 못 돌려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최근 운영하고 있는 스토어의 마케팅 분석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로아스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1300%면은 숫자가 되고도 훨씬 남죠. 어때요? 광고비 지출이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 광고비가 1000만 원을 안 썼어요. 매출이 15억인데 매출 15억이 나오는 동안에 광고비는 1000만 원 언더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나오는 데까지만 광고비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광고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굉장히 낮은 파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로 매출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비광고 매출로 매출을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거는 상위 노출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상위 노출을 통해서. 광고비를 10억 써가지고 매출이 10억 나오고 하면은 당연히 적자 보겠죠. 광고비를 10억 써서 매출을 10억 만들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자만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상위 노출을 통해서 매출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라고 혹시 검색을 했었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위가 배열된 게 네이버 랭킹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토어에서도 추천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품들이 추천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디테일하게 써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상위 노출을 시켜줄 거냐에 관한 그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검색 랭킹 알고리즘에는 크게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개인 선호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거는 컨텐츠를 따로 잡아서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거를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점수가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 2개입니다. 인기도 점수에서 중요한 점수는 클릭 점수와 판매 인기도, 판매 실적 점수입니다.
이거를 쌓으려면 검색 후에 많이 클릭이 될수록 그리고 많이 매출이 나올수록 이 점수들이 쌓여요. 최근 점수만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는 클릭 점수 같은 경우에는 7일 점수가 있고요. 최근 7일 동안 얼만큼의 클릭이 발생이 됐냐에 의해서 생성되는 클릭 점수가 있고요. 판매 인기도는 최근 이틀, 7일, 30일 동안 발생된 판매 실적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최근 점수만 반영이 된다. 플러스토어는 1일 점수도 추가가 되는데요. 오늘은 그거를 디테일하게 다루는 콘텐츠는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클릭 점수와 판매 실적 점수가 중요한데 그게 최근 점수만 반영이 되는 거고요. 검색 후에 많이 클릭될수록 그리고 많은 매출이 나올수록 이 점수들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검색 후에 많이 클릭되고 많이 팔리려면 유효 검색 노출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유효 검색 노출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는 클릭과 판매가 저희 점수를 높여주고 그 점수로 인해서 상위 노출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 클릭과 판매가 생성되는 검색 노출을 이제 유효 노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효 검색 노출도 있나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해서 제 상품이 1000등으로 노출되거나 2000등으로 노출되면은 고객이 막 1000등, 2000등 상품까지 이렇게 막 스크롤 내리고 페이지를 넘어와서 클릭과 구매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무효 검색 노출이 될 수 있겠죠.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이 클릭과 판매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그런 유효 검색 노출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유효 검색 노출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클릭과 판매가 증가할 거고요. 당연하겠죠. 검색 노출이 증가를 했으니까 고객들이 더 많은 클릭을 할 거고 더 많은 구매를 하시겠죠. 그래서 클릭과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죠? 클릭 점수와 판매 점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수를 많이 받게 돼서 이제 순위를 상승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유효 검색 노출을 무조건 늘려야 되는 거예요. 순위를 상승시키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유효 검색 노출을 늘려야 돼요. 그걸 어떻게 늘릴 것인가 관한 얘기를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게 1개에서 장사하는 경우와 가게 10개에서 장사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유입과 매출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가게 10개에서 장사하는 경우가 더 많은 유입과 매출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프라인 사업할 때는 어때요? 오프라인 사업할 때는 가게 1개에서 장사하는 경우와 가게 10개에서 장사하는 경우 같은 비용일 수가 없겠죠. 월세도 약 10배가 늘어날 수 있고요. 뭐 같은 입지 조건이라고 하면요. 보증금, 권리금도 10배가 늘어날 거고 인테리어 비용도 10배가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스마트 스토어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아는 만큼 더 많은 노출을 만들어내서 유입과 매출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유효 검색 노출이 많을수록 더 많은 유입과 더 많은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죠. 이거는 부정을 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팩트입니다. 다만 많은 판매자분들이 실제로 검색 노출에 영향을 주는 곳이 어딘지 모르세요.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검색 인식 파트라는 거는 제가 쓰는 용어예요. 뭐 네이버 직원분한테 검색 인식 파트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도 당연히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할 때 실제로 검색에 반영되는 곳들을 의미를 해요.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에 키워드를 기재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매우 많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실 때 이런 상세 페이지에도 어떤 텍스트를 쓸 수 있잖아요. 이런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이런 상품 정보 제공고시 여기에도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 노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데다가 그런 거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데는 절대로 검색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넣는다고 해서 이게 검색 노출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리뷰에도 텍스트가 있을 수 있겠죠. 고객이 쓰는 리뷰에도 어떤 특정 텍스트, 글자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검색에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키워드가 검색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검색에 반영되는 검색 인식 파트는 따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검색 인식 파트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저희가 그것들을 응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검색 노출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먼저 일반 상품에는 검색 인식 파트가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어요. 상품명, 스토어명, 브랜드, 제조사, 카테고리명, 상품 속성, 그리고 태그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일반 상품이 뭔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 상품은 자, 이렇게 판매처가 묶여 있는 거를 카탈로그 매칭 상품이라고 하고 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카탈로그 매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카탈로그 매칭이 아닌 상품을 이제 일반 상품이라고 하고요. 혹은 일반 상품 딜이라고 합니다. 그 일반 상품에는 검색 인식 파트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7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품명이 뭐예요? 상품명은 요거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검색이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품명은 상품 등록하실 때 이쪽에서 등록을 하실 수 있죠. 여기에서 쓰는 키워드들이 검색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상품명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상품명에 있는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판매자분 같은 게 상품명이 얇은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덴탈 마스크라는 키워드도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얇은 덴탈 마스크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 방금 그 상품이 노출이 되죠. 노출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상품명이 검색 인식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이 얇은이라는 키워드와 덴탈 마스크라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검색했을 때 이 상품이 노출이 가능한 거예요. 판매자분의 상품이 노출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스토어명도 검색에 반영이 됩니다. 검색 인식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종로 반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제가 컨트롤 F를 누르고 종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상품명에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품이 있고 안 되어 있는 상품이 있잖아요. 하이라이트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이 상품명 안에 종로라는 키워드가 없는 거겠죠. 근데 이런 판매자분이 도대체 이제 종로 반지로 검색했을 때 어떻게 노출이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이 키워드를 네이버가 인식을 해서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판매자분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이름 자체에 종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로 반지라는 키워드로 노출이 가능한 거겠죠. 이분도 마찬가지죠. 종로 대장이라는 토명이기 때문에 상품명에 종로라는 키워드가 없어도 종로 반지라는 키워드로 노출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어때요? 남들보다 추가적인 유효 노출을 더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 종로 반지라는 키워드만 해도 월간 검색량이 3,400이란 말이에요.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이런 판매자분들은 저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상품명에는 쓸 수 있는 그 공간이 제한적이잖아요. 이분은 종로라는 키워드를 상품명에 쓰지 않고도 종로 반지라는 키워드로 노출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상품명에 다른 키워드를 더 쓸 수 있겠죠. 더 유효 노출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너스가 되는 거죠. 보너스로 공짜로. 자, 여기다가 종로라는 키워드를 넣는다고 해서 돈이 드나요? 광고비처럼 돈이 드나요? 아니죠. 근데 여기 그 단순히 이런 키워드를 하나 넣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유입과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상품 주요 정보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는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자, 브랜드는 상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볼 수 있죠. 저희가 상품을 등록할 때는 이 상품 주요 정보에서 이 브랜드를 안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브랜드를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동 완성 레이어에 있는 키워드를 선택해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롯데 제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 그 비닐봉지에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직접 입력을 통해서 등록을 하잖아요. 직접 입력을 통해서 그냥 등록을 하게 되면은 뒤에 숫자 번호도 안 나오죠. 뒤에 숫자 번호도 안 나오면서 이게 검색할 때 반영이 안 됩니다. 검색 인식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자동 완성 레이어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롯데가 나와 있죠. 이걸 클릭을 해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 등록을 해야지 검색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우깡을 판매하시는데 그 브랜드를 그냥 뭐 새우깡 과자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직접 입력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고객이 이렇게 과자라고 검색을 했어요. 과자로 검색을 한 다음에 브랜드를 고객들이 필터링을 하잖아요. 이 필터링 했을 때 여러분 상품이 절대로 노출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순위가 높고 해도 노출이 되지 않아요. 브랜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자동 완성 레이어가 지금 나왔잖아요. 이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셔야지 검색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검색에도 제대로 반영이 되고 필터링 시에도 제대로 반영이 됩니다. 또 하나의 필터링이 있는데요. 과자라고 검색하고 나서 보시면 브랜드가 있잖아요. 여기서 새우깡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때 노출될 수 있는 상품은 다들 이 브랜드 입력을 안에 새우깡을 제대로 입력한 이런 상품들만 노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 완성 레이어를 통해서 클릭을 통해서 브랜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제조사인데요. 제조사도 마찬가지예요. 탑 판매자의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상품 정보에 제조사 어떤 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상품 등록할 때에는 상품 주요 정보에 제조사 입력란이 있죠. 이것도 브랜드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만약에 과자 비닐에 주농심이라고 써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검색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동 완성 레이어를 통해서 클릭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이제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검색에 반영이 되더라도 이제 뒤에 숫자 번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숫자 번호는 뭐냐면 네이버의 고유 관리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새우깡이라는 브랜드는 네이버에 27만 4,500번째로 브랜드 등록된 브랜드라는 뜻인 거고요. 여러분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뭐 숫자가 크면 검색이 더 잘 된다거나 뭐 낮으면 검색이 잘 안 된다거나 뭐 반대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들한테는 의미 있는 번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이 브랜드와 제조사는 반드시 자동 완성 레이어를 보고 그걸 클릭해서 등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주의점이 있고요. 또 이제 카테고리명 도 검색 인식 파트죠. 제가 네이버에서 쿠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카테고리명도 검색 인식 파트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상품명이 없는데 카테고리명 있는 키워드 중에서 참고로 이 카테고리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검색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거를 한번 뽑아 볼게요. 베이커리 디저트 베이커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품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디저트 베이커리라고 검색을 했는데 방금 그 상품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카테고리명이 검색 인식 파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디저트라는 키워드를 가져가고요. 카테고리명에서 베이커리라는 키워드를 추출해서 이 상품이 노출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카테고리명도 검색 인식이 되고요. 다음으로 상품 속성도 검색 인식이 되죠. 자, 상품 속성은 여기에서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안에서도 이렇게 상품 속성을 볼 수 있는데요. 속성이 있는 20개월분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상품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종근당 비타민C 20개월분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종근당 비타민C 20개월분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방금 그 상품이 노출이 되고 있죠. 이 상품이었습니다. 이 상품이 노출될 수 있는 이유가 종근당 비타민C 20개월분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잖아요. 종근당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비타민C가 여기 있고 그리고 속성에 20개월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이 노출이 가능한 겁니다. 상품 등록 페이지에서는 상품 주요 정보에서 등록을 할 수가 있죠. 상품 주요 정보에 상품 속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검색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반영이 됩니다. 참고로 이런 것도 돼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것도 검색에 반영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검색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태그가 있는데요. 태그도 검색 인식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검색 인식 가능한데요.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이 태그는 검색 인식 가능한 태그가 있고 검색 인식이 가능하지 않은 태그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 상품에 들어가서 검색에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봤을 때 자, 여기 특대형이라는 태그가 있잖아요. 제가 특대형 덴탈 마스크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 지금 이 상품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지금 덴탈 마스크라는 키워드는 여기 상품명에서 추출해 가는 거고요. 특대형이라는 키워드는 여기서 추출을 해가는 거예요. 이거는 검색 인식 가능한 태그고요. 반면에 검색 인식이 되지 않는 태그도 있어요. 자, 이 태그 같은 경우에는 검색에 반영이 되지 않는 태그입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빅사이즈 덴탈 마스크라고 만약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그 상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검색해봐도 그냥 아예 노출이 안 됩니다. 이 많은 상품 중에 절대로 노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빅사이즈라는 태그가 검색 인식이 불가능한 태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검색 인식이 안 되는 태그입니다. 참고로 이 판매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태그가 다시 검색 인식이 되고 있는데 딱 얘만 안 되고 있습니다. 얘만 안 되고 있어서 만약에 얘를 검색 인식 가능한 태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검색 인식 가능한 태그로 이걸 바꿔주게 되면은 바로 오늘 당일부터 추가적인 유입과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판매자분도 잘 하시는 분인데 아마 실수하신 것 같아요.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만약에 보시게 되신다면 저걸 바꾸시면 좋으실 거예요. 방법은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태그 관련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특대형이라고 이제 제가 등록을 했을 때랑 빅사이즈라고 이제 등록을 했을 때랑 둘 다 태그 사전에 등록된 태그란 말이에요. 이 뒤에 숫자 번호도 나오잖아요. 참고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그 사전에 등록된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태그 사전에 5728번째로 등록된 태그라는 거고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네이버의 고유한 관리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숫자가 높다고 해서 좋거나 낮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숫자가 붙은 상태로 등록이 돼야 되긴 해요.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등록을 하시냐면 특대형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숫자가 붙지 않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먼저 특대형이라고 검색했는데 여기서 직접 입력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붙지가 않습니다. 원래 만약에 클릭을 해서 등록을 하면 이게 붙거든요. 근데 직접 입력을 누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한테 뭐 태그를 뭐 어떤 것들을 등록하라고 이렇게 엑셀로 나눠주곤 했었거든요. 이제 직원들이 이제 대신 등록을 해줬는데 그럴 때 이거를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붙은 상태로 등록이 됩니다. 네이버의 공식적인 답변은 태그 사전에 등록된 형태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반영이 될 때도 있긴 해요. 검색 인식 될 때도 있긴 합니다. 오히려 그게 버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기에 따라서 진짜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검색 인식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특대까지 쓰고 엔터를 천천히 누르잖아요. 천천히 누르면은 이게 돼요. 이게 선택이 됩니다. 엔터를 되게 빨리 누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붙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저같이 고여 있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이제 검색 인식 가능한 태그와 검색 인식 가능하지 않은 태그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근데 그거는 제가 라이브 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제가 라이브를 종종 하는데 그 라이브에서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일반 상품 검색 인식 파트는 이렇게 7가지가 있다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외워두시면 되시고요. 카탈로그 매칭 상품의 검색 인식 파트는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비슷하죠? 카탈로그 매칭 상품에는 이렇게 6가지 검색 인식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명과 카탈로그 브랜드, 제조사, 속성, 카테고리명, 구매 조건 뭐 이런 게 있고요. 개별 판매처의 상품명과 스토어명, 브랜드, 제조사, 카테고리, 속성, 태그 이런 것들은 검색에 반영되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6가지가 이 무슨 내용이냐 라고 하면요. 먼저 여기에 있는 게 카테고리죠. 카탈로그 매칭의 카테고리고 여기 있는 게 제조사, 여기 있는 게 브랜드, 여기 있는 게 카탈로그 명입니다. 가격 비교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게 카탈로그 속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카탈로그의 구매 조건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검색에 반영이 돼요. 검색 인식이 됩니다. 자, 실제 상품을 한번 봐볼까요? 클릭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제조사고요. 여기 있는 게 카탈로그의 브랜드. 자, 여기 있는 게 카탈로그 명이고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카탈로그 명이에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구매 조건 옵션입니다. 구매 조건이에요. 구매 조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구매 조건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도 검색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대형, 퓨어 화이트, 100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카탈로그 카테고리명이고요. 여기 있는 게 카탈로그 속성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탈로그 매칭에서 검색 인식 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개발자 모드로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개발자 모드로 봤을 때는 오토매틱 태그라고 해가지고 카탈로그 매칭에서도 태그가 있어요. 태그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말고는 이 개별 판매처들의 입력 정보는 검색 인식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참고로 이런 카탈로그 매칭에서 이렇게 여러 판매처들이 있는데 이 판매처들이 각자 입력한 개별 판매처들의 정보는 검색 인식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이제 상품명과 스토어명, 뭐 브랜드 제조사, 카테고리, 속성, 태그 이런 개별 판매처의 정보는 검색 인식이 되지 않고요. 묶여있는 그 카탈로그 매칭의 정보로 검색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색 인식 파트 개념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해당 키워드들이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속성에 남성용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남성이라는 키워드로 검색 시 인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남으로도 검색이 될 수가 있나요? 이 속성이 검색 인식 파트라고 했잖아요. 거기 안에 남성용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남으로도 검색이 될 수 있나요? 성으로도 검색될 수 있고 용으로 될 수 있나요? 이 남성용 각각에 대해서도 검색 시 인식이 될 수 있냐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키워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로직을 잘 이해를 해서 상위 노출을 한번 해놓으면은 거의 편차가 없어요. 매출에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순위가 떨어지질 않아서 계속 매출을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자면 지금 9월 18일인데 1년 6개월 정도밖에 저장이 안 돼서 앞에 거는 이제 기록이 날라왔거든요. 보면은 뭐 요 정도잖아요. 1000만 원 조금 넘는 일매출, 평균이 이 정도. 매출이 이렇죠. 이렇게 매출이 꾸준할 수 있습니다. 비시즌성 상품이어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시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달력을 보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때가 뭐 추석 부근이어서 뭐 그 전에 좀 주문이 많이 나오다가 추석 때는 좀 적게 나오고 배송이 안 되면 고객들이 주문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상위 노출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끊으면 매출이 바로 떨어지지만, 상위 노출로 매출을 만들어 놓으면 꾸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포장만 하면 되죠. 매출이 나온 대로 뭐 포장만 하는 거고, 꾸준하게 광고를 쓰지 않고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향성은 상위 노출이 돼야 됩니다.